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어린 왕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린 왕자는 그의 여행길에서 두 번째 행성에 들려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별에서 왕을 만나게 되지요. 타인에 대한 우월감에 빠져있는 지독한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어서 두 번째 별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허영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관종이지요. 관심종자입니다. 오로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관종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 왕자가 그의 별에 오는 것을 보자 이 허영쟁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저기 봐. 아,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오는군.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건은 그의 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를 쳐줄 때 그는 모자를 멋지게 벗으면서 답례하기 위해서 그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향해 치는 박수손과 또 그것에 답례할 수 있는 모자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허영심이 유난히 심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영심이 유난히 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허영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요. 자, 이 허영심이 뭘까요? 이 허영심을 주제로 다룬 문학 고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손쉽게 이 허영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모파상의 목걸이입니다. 이 작품의 여주인공 마틸다는 하급 공무원의 아내가 되었는데 자신이 하급 공무원의 아내가 되기에는 너무 뛰어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릴 때부터 예쁘고 아름답다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가난한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화려한 옷과 보석, 파티를 꿈꾸지만 눈을 떠보면 누추한 집과 낡아져 삐덕거리는 의자, 빛바랜 커튼 같은 초라한 일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야말로 온갖 화려한 옷과 보석이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더욱 불행하게 느껴졌습니다. 온갖 화려한 옷과 보석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하고 있는 순간 자신이 다른 사람의 관심과 칭찬 또는 칭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허영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마틸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찬사를 받아서 마땅할 만큼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그래서 스스로 소외당했다고 생각되어지는 현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불행은 바로 그 허영에서 시작이 되죠. 늘 상류사의 파티에서 사람들의 찬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이 부인을 위해서 하급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힘들게 돈을 모아서 어느 날 예쁜 드레스를 사줍니다. 그러나 목걸이를 비롯한 액세서리를 사줄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틸다는 결국 친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서 예쁘게 차려입고 파티에 갑니다. 마틸다는 파티에 나가서 그 아름다움으로 여러 남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춤을 추었고 하룻밤 동안 꿈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순간이 마틸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파티에 갔고 그날 그녀는 온전히 찬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복은 거기까지였고 그녀는 이내 자신이 빌려온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목걸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나머지 그녀의 젊음을 다 허비해 버려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나서 그 목걸이를 돌려줄 때 그 잃어버렸던 목걸이가 가짜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의 젊음은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인간의 허영심이 가진 비극을 묘사한 작품이죠. 이러한 인간의 허영을 자신의 철학의 중심 주제로 놓았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파스칼이었는데요.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영은 인간의 마음속에 깊숙이 닻을 내리고 있어서 군인도 심부름꾼도 요리사도 인부도 제각각 자만하고 저마다 자기의 칭찬자를 얻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것을 반박하는 철학자조차 훌륭히 썼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허영이라는 것은 남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파스칼은 남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도 심부름꾼도 요리사도 인부도 심지어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철학자도 결국은 칭찬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자기 자신도 아마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영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vainglory, 헛된 영광입니다. 한자로 허영이라는 말은 비어있다는 뜻이죠. 비어있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공허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허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남에게 칭찬을 드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삶의 목적이 오로지 남에게 인정을 받고 남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속이 텅텅 비는 공허함을 느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꾸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남의 칭찬과 관심에 목말라고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내면이 텅텅 비어있다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속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물은 사람을 그 지위나 재산 등으로 외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속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사람됨이나 교양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로지 사람을 외양으로 당장의 돈과 이익으로 평가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도 소위 남들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지위나 위치에 오르려고 합니다. 허영심이 깊은 사람은 이렇게 속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속물이 되었던 아니면 허영쟁이가 되었던 전혀 내면의 깊이를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화려한 언사와 몸짓을 가지고 자기를 뽐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 주변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들의 내면이 전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텅텅 비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첫 번째 별에 넘어갔을 때 그는 왕을 만났습니다. 지독한 나르시시스트였죠. 오늘 다루는 두 번째 별에서는 허영쟁이를 만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두 극단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왕인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큰 문제는 타자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랑에 빠져서 도무지 남이 또는 다른 사람이 그의 마음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만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그런 자기 몰입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만난 허영쟁이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결국 이런 허영에, 즉 남의 칭찬과 남의 관심에 깊이 빠져 있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온통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로 치장하고 꾸미는 사이에 이 사람은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모파상의 목걸이에서 마틸다가 허영을 추구하다가 결국 자신의 젊음도 자신의 삶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허영을 추구하는 사람은 묘하게도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외부에서 타인의 관심을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자기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발달해 가면서 이제는 이렇게 약간의 허영기를 가진 사람들,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 흔히 주변에서 튀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흔히 요즘 사회를 일컬어서 히스트리오닉 소사이어티라고 말합니다. 히스트리오닉이라고 하는 말은 히스토리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이 단어는 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토리오닉 사회다. 이 말은 일종의 관종사회라고도 쉽게 번역할 수가 있겠는데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연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에게 유리하냐면 약간의 허영심과 더불어서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행동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마치 배우가 무대에 올라 관중들에게 연기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진 사회, 이런 사회를 히스트리오닉 소사이어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일종의 관종사회화 되는 것은 이른바 SNS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SNS의 발달로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라도 자신을 쉽게 알릴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SNS에 영상이 되었던 이미지가 되었던 글이 되었던 무엇인가를 올릴 때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오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성격이 많은 변화가 온 것이죠. 그전에는 직접적으로 대면적인 인간관계가 주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쩌면 직접적인 대면이 없이도 간접적인 인간관계가 오히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가 내 게시물을 보고 반응이 오면 아주 굉장히 행복한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것들, 남들이 관심을 끌 만한 것들, 사람들이 더 많이 반응을 보일 만한 것들을 SNS에 올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세상이 된 것이죠. 요사이는 어디에 좋은 곳으로 여행을 해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해도 그리고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있어도 항상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계속 보면서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댓글을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댓글로 부러움을 표현해주면 기분이 최고로 올라갑니다. 만약 아무도 좋아요 또는 아무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날은 정말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른바 관종사회의 한 단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가 관종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 패턴 또는 감정 상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돈이 되는, 관심이 돈과 연결되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광고를 일컬어서 자본주의의 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기업들, 생산자들은요,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는 것에 사활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팔 수가 없죠. 과거에는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에 광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만은 요사이의 기업 광고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SNS 영상에 광고를 붙입니다. 이제는 무엇이 되었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SNS에 광고가 붙고 그것이 돈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인터넷 방송국의 BJ들은요, 별풍선을 더 받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됐죠. 간장으로 샤워를 하고요, 짜장면을 발로 먹는 등 막장 드립도 서슴지 않습니다. 즉 관심이 돈이 되고 그래서 관종들이 일종의 스타가 되는 묘한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이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긍정적인 관종들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인문학 노마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사실은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도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격려해주시면 아주 많이 행복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힘들게 만든 영상을 여러분이 많이 시청해주시면 저도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관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차피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자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자극이든 부정적인 자극이든 타인으로부터의 오는 자극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극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누군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든 아니면 그냥 보통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모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자극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러한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 혹은 자극들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풍선 모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풍선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알랭드 보통이 불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에고나 자아상은 너무도 취약해서 바람이 든 풍선과 같다. 늘 외부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헬륨을 넣어주어야 부풀고 무시라고 하는 아주 작은 바늘에도 터지기 일쑤이다. 제가 풍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은 아주 허약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통 외부 자극 자체에 매달려 있습니다. 관심을 위한 관심, 오로지 사람들을 자신의 영향권 안에 끌어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마치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연기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연기자가 아니라 아주 공허한 연기자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관종들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허영에 가득 찬 관종들인 것이죠. 타인의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겁니다. 이 관종사회에서 남에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남에게 관심을 끌만한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모델은 밭입니다. 우리 자아는요, 씨를 품고 있는 밭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밭이 있으면 시원한 물만 받을 수 있나요? 어쩌다 보면 냄새나는 거름도 받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섞여야 함께해야 내 밭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죠. 타인의 자극,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되었건 긍정적인 것이 되었건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나만의 색깔, 나만의 향기, 나만의 무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좋아요, 싫어요로 표시하는 관종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관심 그 자체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내가 그런 자극들 속에서 얼마나 나만의 색깔과 나만의 무늬를 만들어내서 무엇인가 창조적인 작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다 관종이죠.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보세요. 걸음마를 떼는 그 순간 가족들의 박수 속에 있습니다. 박수를 받으면 아이가 걸음마를 훨씬 더 잘 떼게 되죠. 곡식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자극 속에 성장해 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극들은 사실 자극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키워내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나다운 나가 되라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계속 그런 칭찬과 자극, 찬사들을 계속 집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성장을 멈추었다는 증거이고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만의 세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왕자가 그의 두 번째 방문한 별을 떠나면서 또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 무조건적인 칭찬을 갈구하고 결국 그 허영쟁이는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칭찬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소중한 것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남들에게 미움받는 일까지도 능히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의미 있는 자극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극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자극을 만들어낸다는 것, 창조적인 자극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제대로 된 관종은 그래서 한없이 창조적입니다. 저 노마드도 관종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제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커다란 나무를 이루어서 세상에 좋은 자극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